화해하는 순간 갑자기 쓰러진 대식. 그 모습을 본 무철의 절규가 요양병원을 울렸습니다. 대식아, 정신 차려, 대식아. 30년 우정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식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가족들이 잠든 사이 아무 말 없이 홀로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아버지가 생전에 계셨던 요양병원이었어요. 그곳에서 대식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 무철은 이미자에게 대식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대식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무철은 그동안 자신이 대식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에게서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자신이 준 상처는 외면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해야겠어. 늦기 전에 꼭. 무철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에서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금옥이 규태를 만나러 왔지만 규태는 끝내 면회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얼굴 보게 해주세요. 금옥의 애절한 부탁에도 규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낙담한 금옥은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이미자를 만났습니다. 이미자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금옥은 이미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규태가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혀요. 금옥의 고백에 이미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 저도 이해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니까요. 이미자는 금옥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따뜻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태아는 첫 출근을 무사히 마치고 퇴근길에 아진을 찾아갔습니다. 아진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태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아진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처음 가게에서 일할 때부터 아진 씨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정말요? 아진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아의 고백은 이 힘든 시기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어주었어요. 그때 무철은 태아로부터 요양병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식이 아버지가 계셨던 병원이 있다며? 그곳이야, 아마 그곳일 거야. 무철은 곧장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간호사에게 환자 정보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좌절하던 무철이 병원 정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벤치에 앉아있는 대식을 발견했어요. 대식아. 무철의 부름에 대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마주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철아, 가족들에게는 내가 여기 있는 걸 비밀로 해줘. 혼자 있고 싶어. 대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무철은 그 자리에 앉으며 진심으로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대식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무철의 눈에는 진실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너에게서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내가 내게 준 상처는 외면했어. 그동안 친구라고 하면서 정작 친구답게 행동하지 못했어. 대식은 무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었습니다. 무철아, 고마워. 내 마음 잘 알겠어. 대식이 천천히 일어서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그의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아, 괜찮아. 무철이 급히 일어나 대식을 붙잡으려 했지만 대식은 그대로 땅에 쓰러져 버렸어요. 대식아, 정신 차려, 대식아. 무철의 절규가 요양병원 정원을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곧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가족분들을 불러주세요. 무철은 떨리는 손으로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진아, 빨리 병원으로 와. 대식이가. 미진은 전화 너머로 들리는 무철의 다급한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곧 가족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었어요. 미진은 무철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진이 미진을 말렸지만 미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버지를 아프게 한 거잖아요. 미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철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의사가 다시 나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합니다.
가족들은 병실로 들어가 대식을 둘러쌌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미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대식은 힘겹게 눈을 뜨고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너희들 걱정 끼쳐서. 아빠 왜 혼자 나가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너희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가족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구나. 대식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미진은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때 대식이 문 밖에 서 있는 무철을 보았어요. 무철아 들어와. 무철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진이 무철을 노려봤지만 대식이 말을 이었어요. 무철아 고마워. 내가 나를 찾아준 덕분에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대식의 말에 무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식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우리 친구잖아. 대식의 용서에 무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대식의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무철도 한 구석에서 대식을 지켰습니다. 30년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밤이었어요. 며칠 뒤 대식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진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간 이식 해드릴게요. 저희가 검사받은 결과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대식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미진아.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어떡해. 아빠 전 괜찮아요. 아빠가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해요. 미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미진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하진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우리 함께 아버지를 살려내자. 대식은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며 마침내 간 이식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무철도 병실에서 대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식아, 수술 잘 되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그래, 무철아. 이번에야말로 진짜 친구가 되어보자. 두 사람의 화해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가족들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었어요. 미진은 매일 운동을 하며 몸 관리를 했고 대식은 수술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무철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대식과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다는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대식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아빠 무슨 소리예요? 수술 잘 될 거예요. 미진이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진아. 우리 가족은 반드시 함께 이겨낼 거야. 다음 날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과 무철이 기다렸어요. 긴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두 분 다 무사히 마치셨어요. 가족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무철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대식과 미진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었어요. 대식은 무철에게 말했습니다. 무철아, 이제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해보자. 30년 늦었지만 말이야. 그래 대식아. 이번엔 진짜 친구로 살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편 규태는 교도소에서 진태를 만났습니다. 진태 형님께 말씀 좀 전해드려 주세요. 규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금옥이한테 말해주세요. 저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진태는 규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그게 좋겠나? 네, 그게 금옥이를 위한 일이에요. 저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아픈 건 원치 않아요. 규태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진태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용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아빠가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규태는 아들에 대한 걱정도 잊지 않았어요. 며칠 뒤 진태는 금옥을 찾아가 규태의 말을 전했습니다. 금옥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네 누나. 규태가 누나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금옥은 가슴 아픈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겠어요. 민용이를 잘 키우는 게 제가 할 일이겠네요. 금옥의 결심도 단단했어요. 그런데 그때 민용이 금옥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다니는데? 민용의 순수한 질문에 금옥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민용아 아빠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오실 거야. 금옥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용이가 아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규태를 잊으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어요. 그날 밤 금옥은 규태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금옥아, 내가 너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용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 편지를 읽으며 금옥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규태의 진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진은 간 이식 후 회복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진이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진아,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알겠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니.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족이니까요. 미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대식도 딸의 희생에 대해 생각할수록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진아, 아빠가 이제 정말 달라질게. 내가 준 이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겠어. 아빠 그냥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녀 간의 대화를 들으며 하진은 자신도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시각 무철은 이미자와 함께 대식의 회복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대식 씨가 회복되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나도 이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겠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구나. 무철의 깨달음에 이미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무철은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가족들과 무철이 모두 모여 퇴원을 축하했습니다. 대식은 병원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무철이 대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식아, 우리 이제부터 진짜 친구하자. 3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만회하자. 그래, 무철아. 이제야 우리가 진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상처에 대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대식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미진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대식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미진의 말에 대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 정말 맛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무철도 집에서 이미자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대식 씨랑 얘기하면서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마음이 홀가분해졌어.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야. 무철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무철과 대식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무철아, 이렇게 걸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우리 젊었을 때 자주 이렇게 걸었잖아. 그러게 그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가장 소중한 건 친구였구나.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식아,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지낼까? 글쎄, 일단 건강 챙기고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고 그리고 너와도 자주 만나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대식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어요. 무철아, 고마워. 내가 나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대식아.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태아와 아진의 로맨스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태아는 아진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계속 표현했고 아진도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진 씨, 저와 함께 영화 보러 갈래요? 태아의 제안에 아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오랜만에 영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 힘든 시기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무철과 대식은 산책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대식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진이 차려놓은 저녁 식사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미진아, 고마워. 아빠가 건강해져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네. 미진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알겠어, 미진아.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할게.
대식의 약속에 가족들은 모두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대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친구와도 화해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무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자 곁에서 잠들면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대식은 건강을 되찾으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무철은 친구와의 우정을 회복하며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미진과 하진 부부는 이번 일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확인했어요. 태아와 아지는 순수한 사랑을 키워나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금옥은 규태의 뜻을 받들어 민용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규태는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출소 후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대식과 무철은 다시 만나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철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나지? 그때 우리 꿈이 뭐였더라? 하하, 그러게 다들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가장 큰 꿈은 건강하게 사는 거였네. 그리고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거고. 맞아,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경험한 후에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란 함께 웃을 때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의 가치를 우리는 잃고 나서야 깨닫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대식과 무철의 30년 우정은 이제야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분명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진과 하진의 사랑도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태아와 아진의 새로운 사랑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금옥과 민용이도 비록 아픈 현실이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규태도 언젠가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우정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건강의 소중함을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